안녕하십니까, 돌리고입니다. 지난 시간 RD77MS 설정편에 이어서 오늘은 실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웍스3의 새로운 기능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기능인데요. 예전에 웍스2에도 시뮬레이션이 있긴 있습니다. PLC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웍스3로 오면서 좀 더 시뮬레이션 기능이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예전에 웍스2에서는 시뮬레이션 하면 뭐 그냥 보통 이제 레드 프로그램 정도만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웍스3로 오면서는 보시면 여기 시뮬레이션 중에 스타트 시스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그냥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심플 모션 카드라든지 모션 CPU가 있으면 모션 CPU까지 통합해서 멀티 CPU까지 같이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 시스템 시뮬레이션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실제 제가 지금 데모 키트는 없지만 실제로 서버가 다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있어서 아무래도 뭐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직접 뭔가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능이 좀 더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스타트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서 Add 시스템을 누르시면은 이 시스템을 돌릴 그 프로젝트 파일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이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을 해 놓은 상태라서 이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시면은 보시면은 CPU가 있고 그 RD77MS16 또 있죠. 요거를 스타트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RD77MS16 카드의 상태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 이 시뮬레이션을 연결을 하셨으면 이 해당 프로젝트를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커넥트 시뮬레이션 하셔가지고 여기에 커넥트를 해주시고 자, 이 프로젝트에 이제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온라인에서 Write to PC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시고 웍스2에서는 그 심플 모션 카드를 별도의 심플 모션 그 툴에 들어가가지고 그 심플 모션 툴 여기서 별도로 라이트를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라이트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PLC 쓰기 할 때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R 시리즈는 보시면은 심플 모션 모듈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하시고 디테일 세팅 들어가시면은 뭐뭐뭐 쓸 건지까지 선택이 가능하세요. QCG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뭐 전체 쓰기를 하시되 보시면 아래쪽에 Execute Flash ROM Data Writing이라고 롬 라이팅을 반드시 요거를 해주셔야 나중에 전원을 껐다 켰을 때 해당 데이터가 유지되니까 반드시 쓰실 때는 롬 라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Execute 하시면은 자, 이렇게 쓰기를 시작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쓰기를 하니까 뭐 레더 프로그램은 조금 빨리 그나마 이제 써지기가 되던데 이 심플 모션 모듈 설정을 해가지고 쓰기를 하니까 요 심플 모션은 조금 쓰는 게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땐 좀 개선이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실제로 제품 업로드를 해보면 이렇게까지는 안 걸리는데 지금 사실 데이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설정 데이터가 많은 것도 아닌데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뭐 꾸준히 끈덕지게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끝이 납니다.
나중에 또 다른 것도 쓰기 할 때 그때가 걱정이에요. 계속 이렇게 제가 이거 동영상 올릴 때 편집을 안 하기 때문에 이대로 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이제 쓰기가 끝났습니다. 쓰기가 끝나고 쓰기 화면 닫으시고 시뮬레이션 여기서 이제 PLC를 리셋을 해볼게요. PLC 자 리셋을 하시면은 스톱합니다. 런도 하고 자 RD체제 MS 카드 자체의 에러는 이제 죽었죠. 정상 상태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프로그래밍을 실제로 이제 실행하기 전에 심플 모션의 테스트 툴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테스트 오브 심플 모션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PLC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안 짜여져 있고 한 경우에 뭐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서버를 구동을 하게 될 때 뭐 프로그램은 안 되고 터치 작화도 안 돼 있고 뭐 이런 경우에 뭐 기구 쪽에서 요것 좀 빨리 뭐 좀 움직여 주십시오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서버 모터 방향이라도 먼저 좀 확인해야겠다 뭐 이런 거 있으실 때 있죠. 뭐 그런 경우에는 요 테스트 모드를 사용을 하시면은 간단한 일단 동작, 뭐 조구 운전이라든지 위치 결정 운전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테스트 모드 하시고 움직일 축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다 넣어볼게요. 다 넣고 오케이 하시고 자 보시면은 간략하게 현재 축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서 서버온을 누르시면은 서버온이 축에 서버온이 되면 이렇게 파란색 불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모니터링을 띄워 보시면 상태 모니터도 가능합니다. 모듈 모니터에서 축 모니터를 들어가시면 현재 축의 상태 모니터링도 가능하십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서버 스테이터스에 레디 온이 다 되어 있죠. 이렇게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조그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조그 운전 하실 때 여기에 보시면 조그 스피드 그래서 500 정도 그 다음에 이 조그도 보시면은 한 번에 조그가 다 가능해요. 이걸 다 선택해서 조그를 하면은 이 네 축이 한 번에 같이 조그가 움직입니다. 한 축만 선택하시면은 한 축만 조그 운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 포워드 보시면 여기 위치값 나타나죠. 리버스 모니터링 화면에서도 보시면은 위치값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이 화면을 띄워놓고 볼게요. 포워드 하시면은 정해져 움직이는 걸 보이시죠? 자, 리버스 이거를 유니트에서 다 같이 선택하고 돌리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다 같이 돌아갑니다. 보통 그 기구들 보면 병렬 구조로 해가지고 한 기구부를 모터 두 개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같이 움직이시면은 같이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그 운전으로 테스트 운전을 실행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방향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홈 포지션 리턴 해가지고 원점도 가능합니다. 다 선택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원점 복귀 방식을 데이터셋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원점 복귀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현재 위치가 0으로 다 바뀌겠죠. 0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원점 복귀도 가능합니다. 근데 뭐가 경고가 뜨네요. 홈 포지션 리턴 데이터 그 원점을 안 잡아서 경고가 뜨네요. 리셋도 가능합니다. 에러가 뜨면. 그 다음에 포지셔닝 제어가 가능합니다. 포지셔닝 제어 하셔가지고 예전에는 이거 테스트 모드 Q 시리즈 테스트 모드 보시면은 그냥 뭐 간단하게 위치 포인트 뭐 1번 포인트로 이동해라 뭐 2번 포인트 포인트 테이블을 작성을 해놨어야 됐어요.
작성해 놓은 포인트로 이제 보통 이동을 하게끔 테스트가 되어 있는데, 이번 RC에는 이건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속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원하는 위치값 10mm 넣고, 가감속 집어넣고, 밑에까지는 설정할 필요 없겠죠. 이렇게 하고 익스큐트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위치 결정 온전히 가능합니다. 10mm로 이동을 했죠. 다시 뭐 0으로 가볼까요? 이거 ABS인가? 이거는 INC로만 동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ABS, INC 뭐 선택은 없는 것 같아서. 대신에 그게 있습니다. 이게 뭐 튜닝을 하시거나 실제로 이제 뭐 왕복 운전을 테스트 해 보셔야 된다 하실 경우에 보시면 여기 Enable Repeated Operation 해가지고 Two-way 왕복, 그래 피드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거, Two-way는 왕복이거든요. 이거는 2초 간격으로, 그러니까 2초의 텀을 두고 몇 회분을 왕복해라거든요. 예를 들어서 10회분 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움직여라. 움직이나. 잠시만요. 제가 뭐 설정 잘못, 위치 값을 잘 안 넣었네요. 제가. 자, 10mm 해가지고 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보시면은 10mm 갔다가 또 백으로 왔다가 10mm 갔다가 또 백으로 갔다가 이렇게 10회를 왕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왕복시켜 놓고 이제 뭐 개인 튜닝 하실 분들 개인 튜닝 하시고 또 뭐 기구 쪽에서 원해가지고 좀 뭐 윤활을 위해서 좀 몇 번 왕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왕복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안 짜 놓더라도 위치 결정 운전을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현장 처음에 이제 테스트 할 때. 개발자가 사용자들의 뭐 의견을 듣고 아마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보면 여기 툴도 딱 나와 있습니다. 서브 모니터 해가지고 서브 위치값, 지금은 온라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서브 값이 안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브 부하율하고 볼 수 있는 화면도 있고요. 튜닝도 바로 가능합니다. 튜닝 버튼 누르셔가지고 지금은 서버가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데 그럼 이제 MR 컨피그레이터 이거 튜닝 화면이 뜹니다. 거기서 이제 튜닝도 하시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테스트 모드가 있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R 시리즈 심플 모션 카드는 Q 시리즈랑 버퍼 메모리 주소라든지 입출력 IO라든지 이런 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Q 프로그램에서 이제 운영을 해 보셨던 분들은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저도 사실 R 시리즈는 실제 현장에서 많이 안 다뤄봤거든요. 딱 한 번 해봤는데 사실 뭐 크게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그냥 바로 뭐 동작이 시키는데 크게 무리가 안 되더라고. 자, 여기도 똑같이 그 입출력 IO나 버퍼 메모리 주소를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헬프 들어가셔가지고 버퍼 메모리 어드레스 리스트 들어가시면은 Q 시리즈랑 똑같이 엑셀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자, 입출력 IO 보시면은 IO 리스트 나오고 그다음에 뭐 파라미터, 모니터 영역 뭐 각각 그 버퍼 메모리 주소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뭐 참조하셔서 프로그램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매뉴얼에 입출력 IO 버퍼 주소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일단 Q를 많이 써보셨던 분들은 일단 제 강의를 또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일단 뭐 대략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아실 거예요.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자, 일단 모니터 모드도 가능하니까 모니터 모드로 해가지고 바로 실제로 쓰기를 실행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력을 하나를 받을게요. 자, 입력을 하나 받고, 자, 위치 결정 카드는 처음에 기동을 하려면은 입출력 IO 중에 이 레드 신호를 살려주셔야 돼요. 자, Y0 PLC 레드는 반드시 살려주셔야 됩니다. Y0는 선두가 이제 0일 때 Y0가 되겠죠. 일단 코멘트를 좀 띄우고 하겠습니다. 코멘트에서 코멘트를 좀 띄워놓고, 지금 보시면은 코멘트가 바로 뜨죠. 각 이 디바이스에. 제가 처음 그 설정편에서 코멘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자동으로 이 프로젝트를 생성해가지고 여기 그 모듈에서 특정 모듈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그 심플 모션이라든지 뭐 다른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해당 카드의 디바이스들의 전체 코멘트를 다 불러옵니다, 얘가. 그래서 보면 코멘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코멘트가 멀티 랭귀지까지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디바이스 코멘트 들어가 보시면 지금 영어로만 쭉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멀티 코멘트 보시면은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다 있어요. 한국어, 보시면은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에 RDCC-MS의 한국어를 가져오겠다 하시면은 한국어 코멘트까지 싹 불러옵니다. 그리고 코멘트에서 여기서 멀티 코멘트에서 타겟을 한국어로 해 놓으시면은 프로그램에서 보시면은 코멘트 멀티 코멘트에서 한국어로 했는데 왜 영어로 될까요?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Y0를 넣어서 그런가? 자, 일단은 자, Y0를 온 코멘트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 자, Y0를 온 시키고 Y0를 온 시키게 되면은 여기 또 한국 있더네. 다시 한국 돌아왔네. 뭐지? 버그인가? 자, X0가 온이 됩니다. Y0를 온 시키게 되면 자체적으로 내부 그 파라미터를 검색을 해가지고 심플 모션 카드 이상이 없으면은 준비 완료 X0를 되돌려 줍니다. 되돌려 주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전체 쭉 서버 온이에요. Y1을 온 시키면은 전체 축이 서버 온 상태가 됩니다. 전체 쭉 서버 온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버 온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연종 쓰기를 실행을 하고요. 이놈이 안 되네. 됐죠. 모니터 모드에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니터. 이거 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좀 헤매네요, 제가.
지금 서브온이 됐거든요. 하면 서브온이 지금 제가 강제로 서브온을 시켰어요. 강제 지금 테스트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뭔가 모니터 화면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온 된 상태거든요. 온 상태인데 이게 왜 온 상태로 파란불이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뭐를 잘못 건드린 건지 아니면 모니터링 상태가 뭐가 잘못된 건지 파란색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파란색 제가 테스트까지 다 해가지고 파란색 불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왜 지금 갑자기 파란색 불이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자, 전체 쪽 서버 온까지 된 것까지 일단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그 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그 운전을 할 때는 일단은 먼저 조그 속도 값을 넣어야 되겠죠. 조그 속도 값은 자, move 명령으로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그 속도 값은 이 조그 속도 값은 우리 속도 단위가 보시면은 밀리미터 퍼 미닛인데 뒤에 소수점이 두 자리가 들어가요. 이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포함을 해서 값을 넣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만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소수점 두 자리 이거를 빼고 100mm per minut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고 속도를 500mm per minut으로 하고 싶다면은 500하고 공 두 개를 더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공 두 개를 더 넣고 그 다음에 조고 속도를 집어넣는 버퍼 메모리를 알아야 되겠죠. 버퍼 메모리 주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시면은 그래서 찾기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조그 스피드 RG77MS의 1번 축 조그 스피드는 4318이네요. 4318 더블 워드이기 때문에 제가 D모브를 사용했고요. G를 안 붙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조그 속도가 500ml/min이라는 값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조그 기동은 어떻게 하느냐? 조그 기동은 예전에 이제 MS2나 4는 여기에 이제 입출력 IO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축이 이제 많아지니까 입출력 IO에서 온오프가 안 되기 때문에 조그 속도 같은 경우는 조그 정해진 역회전 뭐 정지 신호 그다음에 위치 결정 기동 뭐 플래그 뭐 이런 값들이 버퍼로 다 옮겨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1번 축의 정회전 조그는
G30101에 이제 1이라는 값을 넣으면은 정해전 조구가 됩니다. M1 값을 받아서 정해전 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M1 값을 받아서 G30101 또 모니터를 잠깐 띄워놓고요. 갑자기 또 바람불 들어오네. 얘가 되게 화면이 좀 이상하네. 자, 정해진 조구 운전 기동하면은, 자, 조구 운전이라고 상태가 뜨고 보시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아니면 방도 멈추고. 자, 역회전은 반대로 버퍼 디바이스를 또 찾으면 되겠죠. 역회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M2라는 디바이스를 받아서 이 제로인 G 역회전은 버퍼가 보시면은 리버스 턴 조그 스타트 30102 G30102.0로 실행을 시키면 그냥 좀 늦네요. 보니까 제 컴퓨터 사양이 좀 그렇게 높은 사양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 모니터링 되고 이런 것도 파란불이 제대로 떴다 안 떴다 하는 게 아마 제 컴퓨터 사양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역회전 디바이스를 온하면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거꾸로 돌아가고 정지 하면은 자, 이렇게 간단하게 조구 운전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복귀 운전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원점 복귀는 일단은 그러니까 위치 결정 운전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위치 결정 운전 실행은 우리가 버퍼 메모리 중에 보시면은 포지션 데이터, 컨트롤 데이터에서 보시면 여기 G4300번 여기 포지션 스타트 넘버가 들어갑니다. 여기 매뉴얼을 한번 볼게요. 매뉴얼에 4300번 4300번 제 컴퓨터 확실히 좀 느리긴 느리네요. 이거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위치 결정 기동 번호. 이거 뭐 위치 복수.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컴퓨터가 많이 버벅거린다. 일로 찾아. 원점 복귀 제어를 하려면은 그 위치 결정 기동 번호 아까 그 4300번의 위치 결정 기동 번호에 9002라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위치 결정에서 이제 원점 복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치 결정 기동 번호에 9001을 설정해 쭉 기동을 실시합니다. 그게 아니고 4300번에 이제 1에서 600번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은 스타트 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QC 있을 때는 좀 설명이 조금 다르게 돼 있어서 매뉴얼이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내용이 틀린 건 아닌데 여기 좀 다르게 설명하고 보시면 위치 결정 기동 번호에 뭐 1에서 600번을 넣게 되면은 이제 위치 결정 포인트 우리 포지션 데이터 있죠. 이 포지션 데이터 1에서 600번까지 있거든요. 그 600번까지 그 번호에 해당되는 포지션 운전을 하게 되는 거고 9001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원점 복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원점 복귀 운전을 한다라고 친다면은 아까 그 원점 복귀 운전을 한번 해볼게요. 원점 복귀를 여기서 M100으로 하겠습니다. M100을 실행을 해서 9001이라는 값을 4300번이죠. 300번. 1번 축에 위치 결정 기동 번호에 9001이라는 값을 넣고 위치 결정 기동. 위치 결정 기동은 디바이스가 포지션 스타트 있죠. 포지션 스타트가 1번 축 포지션 스타트가 Y10입니다. Y10을 기동을 해주시면 해주고 M100을 기동을 하게 되면은 1번 축의 지금 현재 위치 값이 0으로 바뀌고 지금 데이터셋 방식의 원점 복귀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동해 볼게요. 그러면 보시면 0으로 바뀌었죠. 정의정 운전을 다시 한번 조그를 했다가 원점 복귀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또 0으로 바뀌죠. 일단 이렇게 원점 복귀 동작이 가능하고요. 자, 원점 복귀 동작 이외에 이제 그러면 위치 결정 실제 이제 위치 결정 운전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치 결정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포지션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심플 모션 세팅 툴을 보시면은 이 포지션 1번 축, 2번 각 축에 이제 포지셔닝 데이터를 집어넣는 포지셔닝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 각각 값을 여기서 설정을 해 주셔도 되고 이 각각의 값들이 다 이제 버퍼 메모리가 존재합니다. 버퍼 주소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버퍼 주소에 PLC 프로그램상에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PLC 프로그램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패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속도 값이랑 이제 자주 바꾸는 이제 속도 값이랑 뭐 위치 값, 포지션 어드레스 정도만 보통 바꾸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먼저 한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퍼레이션 패턴에서 AND가 있고 뭐 continuous position, 뭐 continuous transition 뭐 있는데 AND는 요 1번 포인트를 실행하면은 딱 1번 포인트만 실행하고 딱 끝나는 게 AND고요. 그 밑에 continuous CONT 돼 있는 요거는 1번 쭉 실행하고 바로 다음 번호 2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뭐 이렇게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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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이렇게 하게 되면은 1번 포인트로 가라라고 지령을 주게 되면은 1번 포인트 갔다가 2번 포인트 갔다가 3번 갔다가 4번 가서 정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교육 제가 뭐 할 때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뭐 XY 테이블 상에 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거나 뭐 별을 그리거나 뭐 그런 걸 하거든요. 그렇게 연속 동작을 할 때 이런 걸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CONT 말고 밑에 보면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연속적으로 1번, 2번, 3번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1번의 이 continuous 이거 CONT랑 뭐가 다르냐면 1번 이 CONT는 1번 포인트 갔다가 감속 정지를 하고 2번 포인트로 갑니다. 대신에 이 3번 로케이션 돼 있는 거는 감속 정지를 안 합니다. 속도를 유지한 채로 다음 포인트로 위치값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으로 이렇게 그리거나 예를 들어서 뭐 실링 삽입이라든지 뭐 용접 삽입이라든지 중간에 딱 멈추면 안 되는 거 있죠. 이렇게 유려하게 이렇게 무슨 그림을 딱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멈췄다 가면 안 되는 그런 삽입들.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 가는데 멈추지 않고 쭉 연속해서 가게 하려면은 이 로케이션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만. 보통 뭐 위치 결정 카드 그렇게 뭐 그런 복잡한 모션 동작을 위해서는 잘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 엔드죠. 엔드고 컨트롤 메서드에서는 이제 위치 결정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ABS냐 보시면은 INC냐 그 다음에 뭐 피드냐 뭐 포워드 속도 제어냐 여러가지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제어 방식들에 대해서 상세한 거는 일단은 메뉴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ABS 리니어 1, 뭐 INC 리니어 1 아니면 이축 보관인 경우에는 ABS 리니어 2 뒤에 이 숫자 붙어 있는 1, 2, 3, 4가 다 다축을 제어하기 위한 겁니다. 4가 이제 4축 보관이고요. 보통 이제 1축을 많이 하죠. 자, ABS 리니어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가감속 우리가 그 설정편에서 말씀드렸던 0번, 1번, 2번, 3번 가감속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감속을 보시는 것처럼 선택을 하시고 자, 포지셔닝 어드레스 이동할 위치 값이죠. 이동할 위치 값을 그래서 뭐 이렇게 위치 값을 막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움직이 속도값 1000mm 범위시간 속도로 움직여라. 자,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보시면 요 세 가지가 보시면은 조금 그 Q 시리즈랑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은 M 코드 온 시그널 아웃풋 타이밍이 보면 여기 위드 모드, 애프터 모드 돼 있는데 예전에 Q 시리즈에서는 여기서 파라미터에서 설정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각 포인트 테이블에서 바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위드 모드를 할 거냐, 애프터 모드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냥 0번이 있어요. 0번을 선택하게 되면은 파라미터에서 설정했던 이것도 파라미터 설정도 가능하거든요. 파라미터에서 설정했던 값으로 그냥 다 같이 통일하겠다. 그거고 그 다음에 각도 제어를 보통 이제 하게 될 때 시계 방향을 볼 거냐 이제 뭐 반대 방향으로 돌 거냐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예전에는 이제 파라미터에서 그냥 설정을 하게 됐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관 제어를 할 때 속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은 벡터 스피드, 그 합성 속도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기준축 기준으로 하실 수도 있고, 요것도 Q 시리즈에서 이제 파라미터에서만 그냥 설정을 하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0번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그냥 파라미터에서 설정했던 값으로 그대로 하겠다. 그리고 아니면은 요 1번, 2번 개별적으로 합성 속도로 할 거냐, 뭐 기준축으로 할 거냐, 이거 선택이 가능합니다. Q 시리즈랑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포지션 값을 일단 하나를 넣고요. 일단은 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얘만 쓰면 되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포지션 데이터만 다 빼버리고, 포지션 데이터도 1번 충만, 이것도 1번에서 10번까지 쓰게 합니다. 좀 작게 쓰면 시간이 혹시 저녁 때문에 리셋 한번 시간 중에 했더니 리셋을 한 동안에 조금 하고, 조금 지금 알람이 떴네. 리셋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톱을 하고 저 리셋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안 짜놓은 상태라서 짜놓는 것을 일단 다시 켜고 전체 축소 보완을 하고 쪽으로 한번 돌려보고 좀 복귀 실행하고, 위치 결정 운전을 할 때면 이제 위치 결정 기동 번호에 원하는 그 포인트 테이블에 번호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수정하면서 하지만은 실제 동작에서는, 프로그램에서는 다르게 넣어야 되겠죠. 자, 1번이란 값을 집어넣고, 자, 위치 결정 기동을 딱 실행을 하게 되면 보시면은 위치 값으로, 자, 1번 포인트 넣었던 555 라는 위치 값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션 운전을 하시게 되고요. 보통 아까 그 설명드렸던 이 위치 포지션 데이터에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포지션이 어드레스 값이랑 이 커맨드 스피드 속도 값이랑은 버퍼에서 따로 조절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터치해서 작화상에서 이 값을 이제 집어넣게끔, 보통 이제 티칭한다고 얘기하죠. 티칭해가지고 이 값들은 이제 변경하게끔 프로그램을 보통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바꾸느냐. 자, 포지션 데이터에 보시면은, 자, 1번 축에 1번 포인트,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보시면은 오퍼레이션 패턴, 컨트롤 메서드, 가감속이 6000번이란 버퍼에
저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커맨드 스피드는 6004, 6005. 그 다음에 위치 값은 6006, 6007이라는 버퍼 주소에 그 값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HP 프로그램상에서 그 값을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고 K 그래서 이걸 0으로 가게 해볼까요? K0 2 0의 G 위치값이 몇 번이었습니까? 6006번 6006번으로 가게끔 자, 이렇게 이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롬에는 저희가 위치값을 555라는 값을 써넣었지만 현재 버퍼는 이게 0으로 바뀐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운전을 실행해 보면 지금은 555라는 값에 가 있지만 이걸 실행하면 0으로 되돌아갑니다. 보시면 0으로 되돌아가죠. 자, 0. 이런 식으로 위치 값을 바꾸실 수도 있고 속도 값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버퍼 주소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속도 값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속도 값은 버퍼 주소에 보시면은 여기에 커맨드 스피드 6004, 6005가 현재 속도 값이 현재 속도 값이 아니라 1번 포인트, 1번 축의 1번 포인트의 속도 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값을 바꾸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이 버퍼 주소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값들을 다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PHP 프로그램에서 이제 모니터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위치값 같은 거를 이제 작화상에 이제 표시를 하고 뭐 VR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위치값 모니터링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값을 가져오죠. 그런 값들을 가져오는 거는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해당 버퍼에서 그 값을 가져오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일단은 모니터링 데이터 쪽에 보시면은 값들이 이렇게 버퍼 주소가 다 있거든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feed current value 2400번 1번 축은 2400번이다. 이 2400번 버퍼를 원하시는 디바이스로 받아오시면 됩니다. 제너리 2400번을 그래서 D0라는 값으로 받아오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 값이 지금은 저도 이게 컴퓨터가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운전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148 이 값이 D0라는 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모니터를 따로 해볼까요? 또 옥스3가 조금 익숙치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위치 값이 너무 작다네요. 4, 5, 4
현재 위치 값이 해당 디바이스로 값이 넘어왔죠.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부하율 마찬가지고 뭐든지 위치 값이 계속 올라오죠. 이건 이렇게 잘 되는데 PC 프로그램은 이렇게 파란불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자 에러 리셋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에러 리셋도 간단합니다. 에러 리셋 그냥 디바이스 온 시켜 주시면 돼요. 에러 리셋 디바이스는 어디 있느냐 또 찾아볼게요. 리셋 해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축 에러 리셋이 있죠. 4302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는 매뉴얼에 보시면 나옵니다. 4301을 한번 찾아봅시다. 축 에러 리셋 430 이건 보고 주소 여기 상세하게 나오는데 축 에러 리셋 이 보고 주소를 설명 안 해놓고 이걸 또 다시 이 번호가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어디는 CD05 이렇게 되어 있고 어디는 또 버퍼 메모리 주소 번호는 되어 있고 저도 이게 왜 이렇게 표시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에러 리셋 CD05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CD05가 되어 있죠. CD05라는 이 에러 리셋이 430이라는 버퍼인데 이 버퍼에다가 그냥 설정값 1을 넣으시면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값을 집어넣으시면은 에러 리셋이 그냥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한 거는 어떻게 아느냐 얘가 지금 에러가 발생했다 안 했다 그것을 확인하시는 거는 이거 보면은 에러에 대한 또 있습니다. 축 에러 보시면은 여기 축 에러 이건 넘버가 들어가는 거고 에러가 발생했다 이건 아예 안 있나? 아예가 아니구나. 에러 디텍션 보시면은 여기 에러 디텍션 스테이터스 상태에 보면은 2417.d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 디바이스가 온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디바이스 받아서 에러를 리셋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을 받아서 에러 리셋을 한다. 1번 축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 디텍션이 2417 유제로의 G 2417.0 2417.d네요. 27.d 에러 발생이고 에러를 리셋을 하시려면은 유제로의 G 에러 리셋 디바이스가 에러 리셋이 4302에 1을 집어넣으면 되죠.
4302.0 에러 리셋을 실행을 시켜주시게 되면 1번 줄 에러가 리셋이 되는 겁니다. 강제로 뭔가 에러를 한번 발생을 시켜봐야 되겠죠? 지금은 에러가 발생을 안 하고 있어서 보시면 다 정상 상태죠. 쭉 운전 중에 서버를 오프 시켜 보겠습니다. 에러가 떴죠? 지금 에러가 떴고, 여기는 지금 표시 안 나왔는데 얘가 지금 온 된 상태거든요. 온 된 상태여서 M999를 온 시키게 되면은 이제 리셋이 되는 겁니다. 에러 넘버가 사라졌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운전 중에 운전 중에 서버 오프를 시켰다니 알람이 떴습니다. 에러 넘버는 1900번.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PLC 레디 오프 듀링 오퍼레이션 운전 중에 PLC가 레디가 되었습니다. 알람이 뜨죠? 알람이 뜨면은 그래서 다시 에러 리셋을 날리게 되면은 에러가 없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러 리셋 프로그램도 뭐 간단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일단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뭐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서브온 하시고 그 다음에 조구 속도값 집어넣고 조구 정회전 역회전하고 뭐 이번 축까지 설명을 제가 안 드려도 되겠죠. 뭐 여러분들 실력을 믿습니다. 이번 축 여기서 이번 축 하시면은 이번 축에 대한 보고가 쭉 나옵니다. 이거 선택하시면 보고 주소만 아시면 돼요. 그 미쓰비시 PLC는 딱 고객 답니다. 입출력 I/O 그 다음에 버퍼 메모리 이거 다 외울 수 없으니 매뉴얼 보거나 이런 걸 보고 하시면 돼요. 조구 운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원점 복귀. 원점 복귀 제가 뭐 했습니까? 위치계정 기동 번호 넣는 거에 9001이라는 값을 넣고 위치계정 기동을 하면은 원점 복귀. 그 다음에 위치계정 기동 번호에 1번을 넣고 위치계정 시동을 하면은 포지션 테이블 1번 포지션 테이블 작성했던 1번 포지션 테이블로 이동. 그 다음에 이 포지션 테이블은 각각의 버퍼 주소에서 값이 변경이 가능하다. 버퍼 주소에 따라 값을 집어넣고 이제 값이 변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모니터링 값은 버퍼의 값을 원하는 시는 디바이스로 넘겨받으면 된다. 그 다음에 컨트롤 메서드 여기 각각의 값들은 매뉴얼을 보시고 이게 어떠한 동작인지 확인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가 RD77 실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뭐 어떤 분은 메일도 보내주시더라고요. 뭐 그러면 제가 뭐 시간 나면 바로 확인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